송은재TV 시작합니다. 사전투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틀 동안 최종 투표율입니다. 31.28, 30%를 훌쩍 넘겼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해서 4.59% 높았습니다. 대선 때도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36.93. 대선 때보다는 낮지만 4년 전 총선에 비해서는 5% 가까이 올랐다. 2년 전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이번 이 사전투표 5%가 더 높아진 것, 이걸 두고 국민의힘, 민주당 서로 유리하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는데, 깊숙이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보수 우파 쪽에서 1에서 2%는 최소한 1에서 2%는 더 많을 것이다. 오늘 6시까지 투표였는데 6시를 넘어가면서까지 줄을 서고 해서 투표가 늦어졌습니다. 또 이 집계도 늦어졌습니다. 송은재TV 시청자분들 사전투표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당부도 드렸고, 이 참 총선이 그만큼 중요하다.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해봤다. 부정선거가 걱정이 되는데 한동훈을 믿고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또 정말 일부지만 송은재를 믿고 한번 사전투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사전투표율, 이 치솟은 사전투표율로 국민의힘 한동훈은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결국 이게 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번 주 초부터 계속된 이 반등세,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따라잡고 뒤집는 이 반등세, 전국에 50곳입니다. 1, 2% 차이로 승부가 나는 이 초접전지, 이 50곳의 반등세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가 지난번처럼 또 민주당의 축제가 됐으면 꺾이게 됩니다. 이 분위기가, 흐름이 꺾이게 됩니다. 선거 막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 다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1, 2%포인트 차이가 나는 지역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내일 되면 양측에서 돌리게 될 겁니다.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요. 여의도 연구원, 민주연구원입니다.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숨겨도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보안이 철저합니다. 그렇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좀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비상이 걸릴 것이다. 월요일쯤 이재명이 도대체 양문석과 이 김준혁을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경기도에서 이재명이 이길 수 있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엊그제부터 국민의힘 대변인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김준혁의 그 성 관련 막말입니다. 이걸 매일같이 공격을 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참담했습니다. 이게 역사학자랍시고 대학의 강사 이런 걸 하다가 지금 공천을 받았는데 이재명에게 아부를 해서 공천을 받았죠. 이게 지금 거의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계속 공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들 앞에서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정조가 이 왕비와 결혼을 했는데 왕비가 굉장히 일찍 죽었다. 그 이유가 어떤 성적인 문제였다. 사이즈의 문제였다. 이런 겁니다. 참, 무슨. 그래가지고 왕비가 거기에 병이 걸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의 부인이죠.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에 대해서 소시오패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 이게 사이코패스와 다른 점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저지르는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나쁜 짓을, 흉악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것이다. 이재명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이런 소시오패스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는데 이재명이 안고 가려고 하는 것, 이것 역시 이런 소시오패스 같은 이런 성향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준혁에 대해서 예비역 장성단입니다. 이 성명을 냈습니다. 김준혁이 또 국군을 비하했다. 유튜브 출연했습니다. 김용민의 유튜브. 차고 넘칩니다. 다부동 전투는 사실상 패전이었다. 6.25 때 가장 이 유명한 우리가 승리한 이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 백선엽 장군은 병법도 모르고 미군 덕분에 이겼다. 육사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국군을 모독했다. 그래서 시위도 벌이고 성명도 냈습니다. 다음 조국입니다. 조국. 조국은 지금 20대 30대가 발칵 뒤집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조국이 무슨 당을 만들었는데 공약이 뭐냐? 그래도 명색이 당인데 공약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만들어낸 공약이 대기업의 임금 인하를 유도하겠다. 이 월급을 낮추겠다. 그렇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청년층 회사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의 가붕괴가 또 터졌습니다. 용이 되려고 다 노력할 필요는 없다. 가재, 붕어, 개구리처럼 살아도 된다. 자기는 울산에서 그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별의 짓을 다 해서 서울대학 교수가 돼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그것도 잘리면서도 그 퇴직금을 챙기기 위해서 각종 소송을 걸고 용이 되기 위해서 가전 발부등을 치고 자기 자녀들 입시 부정을 통해서라도 용이 되겠다고 저렇게 발부등을 친 조국이 자신의 그 사학재단이 논란이 됐을 때 그 돈 문제라든지 교사를 돈 받고 채용하는 것 조국의 동생입니다. 이런 게 모두 드러나서 이 사회에 반납을 하겠다, 사회에 기부하겠다라는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돈. 감옥에 가도 돈을 챙깁니다. 이러는 조국이 지금 대기업 임금을 깎겠다. 그걸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참 좋겠다. 조국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순진하다라고 해야 됩니까? 모자란다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무식하다고 해야 됩니까? 조국이. 이런 실정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총선 막판 정말 이 뒤집어지는 반등세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제는 거의 곳곳에서 뒤집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곧 내일, 모레 입증이 될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이 국회의원직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재명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이 지금 야권 전체의 대표 선수가 되는, 그래서 지금은 서로가 어정쩡한 관계지만 이 총선이 지나고 나면 조국과 이재명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재명이 만약 원희룡을 이기기 힘들겠지만 만약 당선이 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조국 견제에 나서게 될 겁니다. 조국이 빨리 구속되기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권 쪽에서도, 여권 내부 또는 민주당 쪽에서 이간질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도 이 선거에서 지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팽당할 것이고, 이기게 돼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갈등을 빚을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이런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김준혁 같은 이런 수준입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개인적인 이런 친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통령이고 여당 대표입니다. 물론 이번 총선 과정에서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든지 한동훈 위원장이 오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사과를 이미 했고 또 더 사과를 해야 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모두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데리고 있던 한동훈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성장하고 변화해 가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갈등을 빚을 것이다. 뭐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 있을 수는 없다. 한 개밖에 없다. 모두 머리가 20년 전, 30년 전 후진국형 정치 행태, 그 당시의 수준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기존의 정치인도 아닙니다. 새로운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들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한 것을 보면 제가 오죽했으면 이 안 좋은 의미입니다. 결백증, 이게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다. 그만큼 철두철미하고 저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동안의 정치권은 이 공천이나 이런 것 하면요, 뭐 아무리 시스템 공천 뭐니 해도 전부 뒤에서 거래 다 했습니다. 챙길 거 챙겨주고 뭐 예산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당장 보복이 들어옵니다. 같은 편안에서도.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 정치력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다릅니다. 그 다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 제가 무려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여의도 정치가 윤석열 정치, 한동훈 정치, 여기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송지TV를 통해서든 사석에서든.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좋은 감정이 언제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발전하고 변화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는 주역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많이 참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윤석열, 한동훈 때문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 시점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와 생각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계기로 이번 총선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총선 마지막까지 달려볼까 하고요. 그 다음 이 김준혁, 이 오만합니다. 이수정 후보,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9일 밤 12시까지 좌우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이기는 것으로, 당선되는 것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김준혁 같은 이런 후보는 쓰레기 후보입니다. 이런 쓰레기 후보는 이걸 응징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선거에서 제압하는 것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